혹시 여러분은 평생 건강을 위해 좋다고 믿으며 먹었던 음식이 오히려 몸을 망치고 있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그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식탁을 다시 돌아보게 할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지영입니다. 30년 가까이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음식을 통해 건강을 되찾는 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음식이 모두에게 약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과일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으니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과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장기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이라도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이 사실을 절실히 느낍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건강을 위해 먹었던 과일 때문에 혈당이 오르고 간이 부담을 받아 병원에 오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습관처럼 먹는 과일이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과일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반대로 몸을 보호하는 보약 같은 과일도 소개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보신다면 여러분의 식탁이 더 건강해질 것이고 오랫동안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팁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과일에 관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일이 가진 숨겨진 얼굴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식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줄어들면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과일도 예외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과일은 건강에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습관으로 먹을 때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박은 여름철 가장 인기 있는 과일 중 하나지만 당분 특히 과당 함량이 높아 혈당과 간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수박은 수분이 많아 보이지만 그 수분 속에 녹아있는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한 70대 남성 환자분은 여름마다 점심을 대신에 수박을 한 통씩 드셨습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였지만 그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반복적인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이 나타나고 혈당 수치도 점차 상승해 지방간 진단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저는 환자분께 과일 섭취량을 줄이고 식사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소량씩 드시는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당분이 많은 과일 대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을 추천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복부 불편감이 사라지고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 역시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포도로 인해 건강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포도는 크기가 작아 한 번에 많이 먹기 쉽고 달콤한 맛 때문에 중독성도 강합니다. 하지만 포도의 당분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뿐 아니라 몸에서 요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60대 후반 여성 환자분은 매일 포도 한 송이를 꾸준히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발가락 관절이 붓고 극심한 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상태가 되셨습니다. 검사 결과 통풍이었고 요산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포도와 건포도를 완전히 중단하고 식습관을 바꾼 뒤 몇 달 만에 통풍 발작이 사라지고 관절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는 과일도 잘못된 양과 습관으로 섭취하면 몸에 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나나 역시 조심해야 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바나나는 소화가 잘 되고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칼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젊을 때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노년기에는 과도한 칼륨이 몸에서 배출되지 못해 부정맥이나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을 찾은 한 여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바나나를 2~3개씩 드셨는데 검사 결과 혈액 속 칼륨 수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급성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저는 바나나 섭취를 제한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과일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영양이 풍부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먹기보다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환자분들과 함께 느꼈습니다. 이처럼 과일은 적절한 양과 타이밍에 맞게 섭취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과일이 무조건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과 신장은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하고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 하나하나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손에 들던 과일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위험 요소들을 피하고 오히려 몸에 도움이 되는 과일을 제대로 선택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마음 놓고 먹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젊을 때와 달리 음식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는 과일 때문에 건강을 해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 환자분들은 공통적으로 건강을 위해 과일을 많이 먹으려 했다는 점이 오히려 화를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일 주스와 스무디입니다. 집에서 직접 만든 주스라면 괜찮을 것 같지만 사실 갈아 마시는 것만으로도 과일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파괴돼 당분이 빠르게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주스 한 잔에는 과일 3~4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치고 결국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60대 여성분은 아침마다 과일 주스를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복 혈당이 높아져 병원에 오셨습니다. 주스를 끊고 과일을 씹어 먹는 방식으로 바꾼 뒤 2달 만에 혈당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스의 당분 흡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사례는 건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린 과일은 건강식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당분이 농축돼 오히려 생과일보다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건포도나 말린 망고처럼 단맛이 강한 건과일은 소량만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남성분은 매일 저녁 간식으로 건포도를 한 줌씩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발목이 붓고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통풍이었고 요산 수치가 기준치의 2배를 넘었습니다. 건포도 섭취를 끊고 식습관을 조절한 뒤 수개월 만에 관절이 회복되자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만 믿고 먹었는데 그게 병의 원인일 줄 몰랐습니다. 이 경험은 많은 분들께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과일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나이가 들면 신장과 간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섭취한 당분과 칼륨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분 중에는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바나나를 매일 2개씩 드시다 급격한 고칼륨 혈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혈액 속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심정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과일을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이처럼 과일은 건강을 위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무분별한 섭취는 오히려 우리 몸을 위협하는 요소가 됩니다. 저는 상담할 때마다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음식이지만 내 몸의 상태와 나이에 맞지 않게 먹으면 그 순간부터는 독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과일을 무작정 건강식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나에게 맞는 과일을 골라야 할 때입니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과일들의 공통점은 높은 당분 함량과 빠른 흡수 속도입니다. 당분이 혈액 속에서 급격히 올라가면 혈관벽은 점점 약해지고 염증 반응이 반복돼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과일 하나에도 혈당과 혈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매번 환자분들께 과일을 먹을 때는 양과 타이밍을 지키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직후 과일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혈당이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식사 30분 전 소량의 과일을 먹으면 포만감이 생겨 과식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건강을 좌우하는 겁니다. 결국 과일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늘 먹던 과일을 돌아보고 지금 내 몸의 상태에 맞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보약 같은 과일들을 소개하고 올바른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해지고 음식 하나가 건강을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일 역시 무조건적으로 좋은 음식으로 여겨져 왔지만 섭취 방식에 따라서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과일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여성 환자분은 혈압이 높아지고 쉽게 피로해진다는 이유로 매일 저녁마다 신선한 과일을 한 접시씩 드셨습니다. 평소 식단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과일 덕분에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를 해보니 혈당과 간 수치가 모두 높게 나왔습니다. 이유는 바로 식후 과일이었습니다. 과일을 식사 직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소화기관이 과부하를 받습니다. 게다가 취침 전에 과일을 먹는 습관까지 더해져 간이 밤새 과당을 처리하느라 쉬지 못하게 된 것이죠. 습관을 바꾸고 과일을 아침이나 점심 식사 전에 소량으로 나누어 먹게 한 뒤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피로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문제 중 하나는 과일로 끼니를 대신하는 습관입니다. 여름철 시원한 수박이나 멜론으로 한 끼를 때우거나 다이어트를 이유로 사과 두세 개만 먹는 식습관은 소화기관과 혈당 조절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런 식습관을 가진 환자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핵심인데 과일 위주로 식사를 하다 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 근감소증 위험이 커집니다. 저는 상담 시 과일만으로는 건강을 지킬 수 없으며 균형 잡힌 식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와 함께 과일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냉장고 속에서 장기간 보관된 과일은 영양소가 파괴되고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오래된 과일은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필요한 양만 사서 빠르게 섭취하는 습관을 권장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과일의 신선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껍질을 깎을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일 껍질에는 영양소가 많지만 농약이나 잔류 화학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거나 안전한 세척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껍질을 전혀 씻지 않고 바로 섭취해 장 트러블이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과일을 철저히 세척하고 껍질은 안전할 때만 섭취하라고 안내합니다. 결론적으로 과일은 잘만 먹으면 약이 되지만 방심하면 독이 됩니다. 단순히 과일 이름만 보고 건강식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섭취가 필수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과일을 약처럼 대하라고 말합니다. 약은 용량과 시간, 방법이 정해져 있듯 과일도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 다음 장부터는 이렇게 위험한 과일 습관에서 벗어나 건강을 지키는 보약 같은 과일들을 하나씩 소개하고 그 효능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과일이 혈당을 높이거나 장기에 부담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면 약처럼 우리 몸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야 할 보약 같은 과일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다른 과일에 비해 단맛이 거의 없고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산은 혈관벽에 붙어있던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아보카도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 탄력이 좋아져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환자들에게 아보카도를 추천한 뒤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은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게다가 아보카도에는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해 노안과 황반 변성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혈관과 눈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과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블루베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블루베리는 뇌를 위한 슈퍼푸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저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자꾸 깜빡거린다고 걱정하는 환자분들에게 블루베리를 매일 한 줌씩 섭취하도록 권장합니다. 실제로 한 여성 환자분은 아침마다 냉동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넣어 먹는 습관을 들였는데 6개월 후 머릿속이 맑아지고 독서와 대화가 즐거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블루베리는 인지 기능을 보호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특히 꾸준한 섭취가 중요하며 당이 적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작은 크기지만 하루 필요한 비타민C의 2배가 넘는 양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세포를 강화해 감기나 폐렴 같은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겨울철마다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 키위는 최고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한 환자분은 매년 겨울마다 병원에 들락거리며 감기약을 달고 살았지만 키위를 하루 한 개씩 꾸준히 먹은 뒤로는 거의 감기를 달고 살던 생활이 사라졌습니다. 키위 속 풍부한 식이섬유와 칼륨은 변비 예방과 혈압 조절에도 좋으며 당 함량이 비교적 낮아 시니어분들이 부담 없이 먹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과일은 자몽입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나린진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이 성분 덕분에 췌장이 과로하지 않고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몽은 특정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담한 뒤 섭취해야 합니다. 약을 먹지 않는 분들에게는 자몽이 혈당 관리와 체중 조절에 아주 좋은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과일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몸을 보호하는 천연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적당히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일을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한 번에 많이 먹는 대신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각 과일마다 최적의 섭취 타이밍과 조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보카도는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먹으면 비타민 K와 불포화 지방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블루베리는 단백질이 풍부한 요거트와 먹으면 장 건강과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키위는 철분이 많은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조합을 활용하면 과일의 건강 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과일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섭취하는 시간과 방식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과일은 공복 또는 식사 30분 전에 먹는 것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과일을 먼저 먹으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른 음식의 영향을 받지 않고 빠르게 흡수됩니다. 게다가 식사 전에 과일을 먹으면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식사 직후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소화기관이 과부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해진 시니어분들은 식사 후 과일을 습관적으로 먹는 것만으로도 소화불량과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적당량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대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의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간이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과일 섭취 권장량은 한두 개 정도이며 다양하게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블루베리를 한 줌 먹고 오후에는 키위를 하나 먹는 식으로 섭취하면 혈당 변화가 완만하고 영양소를 골고루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일의 조합과 손질법입니다. 과일은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농약이나 잔류 화학물질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거나 식초물에 잠시 담갔다가 헹구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과일을 썰어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쉽게 파괴되니 가능한 먹기 직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분이 많은 과일끼리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당분이 적은 과일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일을 대신하는 음료 습관의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과일 주스를 마시지만 주스는 섬유질이 사라지고 당분만 농축돼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과일을 먹을 때는 씹어서 먹는 것이 좋으며 주스를 꼭 마셔야 한다면 100% 착즙 주스를 소량만 섭취하거나 물과 섞어 해석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건강 상태에 따른 과일 선택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환자는 과일의 종류를 더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포도나 망고, 멜론 같은 과일은 피하고 블루베리, 키위, 아보카도처럼 혈당 변화가 적은 과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칼륨 함량이 높은 바나나나 오렌지를 조심해야 하며 위장 질환이 있는 경우 산도가 높은 과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몸 상태와 맞는 과일을 골라 적절한 타이밍에 먹으면 과일이 진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빨리 오르고 소화가 더뎌지며 신장과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영양소의 양도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선택하고 먹는 방식도 연령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일을 약처럼 먹는 습관입니다. 젊을 때는 과일을 마음껏 먹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 과일 섭취량을 일정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 작은 접시 한 장 정도로 나누어 먹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때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과일을 피하고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면 혈당 변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아보카도, 키위는 혈당 지수가 낮아 부담이 적고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강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철저한 신선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니어분들은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조금만 위생이 떨어져도 장 트러블이나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과일을 구매할 때는 색깔과 향을 꼼꼼히 확인하고 너무 오래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딱 먹을 만큼만 사서 신선할 때 바로 섭취하는 습관이 가장 안전합니다. 냉장 보관 시에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 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곰팡이나 세균 번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베리류는 씻을 때 식초물에 1분 정도 담갔다가 헹구면 농약 잔류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일을 손질하는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면 씹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껍질이 두꺼운 과일을 먹을 때는 미리 작게 썰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썰어둔 과일을 오래 두면 영양소가 파괴되므로 먹기 직전에 손질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C는 공기와 닿으면 빠르게 산화되므로 바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기초가 됩니다. 헹구면 농약 잔류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 상태별 과일 관리법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이 많은 과일을 피해야 하고 당뇨 환자는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을 줄여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나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자몽과 같이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과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과일을 맞춤 관리하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내 몸이 약을 먹을 때 조심하듯 과일도 내 몸에 맞는지 체크해야 한다라고 조언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일을 포함한 식습관 전체의 균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만으로 건강을 챙기려 하지만 과일은 영양소의 일부일 뿐입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복합 탄수화물이 함께 균형을 이뤄야 면역력과 체력이 유지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근육량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과일로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생활 속에서 과일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냉장고에 있는 과일을 확인하고 적당량만 꺼내 먹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식사와 간식 사이에 과일을 배치해 혈당이 안정되는 리듬을 만들면 하루의 컨디션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병행하면 과일 속 영양소가 몸에서 더 잘 활용됩니다. 저는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건강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의 결과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오늘부터 과일을 대하는 태도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과일이 가진 두 얼굴을 이야기했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었던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품으셨을 겁니다. 그 질문은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증거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나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는 처음 병원에 올 때는 통증과 불편함으로 고통받으셨지만 식습관 하나를 바꾸고 나서부터 인생이 달라진 분들이 많습니다. 과일을 무조건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에서 벗어나 본인 몸에 맞는 과일을 골라 먹고 올바른 시간과 방식으로 섭취했을 때 몸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것이죠. 이것은 의사로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변화를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섬세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에도 금세 반응하고 조금씩 회복의 길로 나아갑니다. 과일을 약처럼 섭취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한다면 지금까지 누적된 피로와 질환의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진료하면서 느낀 점은 건강한 노후는 운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몸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제가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셔서 앞으로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가족을 지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